화성, 평택, 오산, 안성 요게 이제 인구 순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인구 순으로 경기 침체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 우리가 늘 IMF도 겪고 2007년 금융위기도 겪으면서 분명히 몸으로 느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 뭐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또 뭐 부동산 폭락, 그리고 뭐 집이 안 팔리는 것 등등등 많은 것들이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버틸 건지 못 버티고 팔 건지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면 버틸 수 있으면 버티셔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뭔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남들이 완전히 질려가지고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공포에 떨 때가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내릴 수 있는 분들이 결국은 큰 쟁취를 하시겠지만 그게 정말 쉽진 않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고 한다라는 그거, 손잡이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칼날을 잡으면 손 아작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요겁니다. 화성시 인구가 89만 6,147명입니다. 22년 6월 기준으로요. 요 그래프를 쭉 봤을 때 12년도부터 인구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요 12년도에는 한 5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조금씩 유지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구가 급증했거든요. 그리고 22년도 거는 안 나왔는데 21년 연말부터 지금 화성시의 인구가 늘고는 있는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화성시 지수 변동률입니다. 연간. 이건 2006년도부터인데 아까 2012년도부터 인구가 늘어나는 그 타이밍, 여기가 2012년도거든요. 여기서부터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매매가 변동 같은 게 거의 없었다고는 하는데, 물론 요 무렵 있죠. 요 무렵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무렵에 뭐 거기 화성시 쪽은 우포안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들과 그리고 동탄역 위에 이제 롯데 아파트 같은 것들이 주상복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을 기점으로 매매가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조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자체가 좀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가까이 계속 매매가와 전세가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게 되면요, 화성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그래프, 매매가는 여기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이렇게 올라간 그래프, 그래서 끝점과 끝점은 결국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 긴 시간을 견뎌내신 분이 요 짧은 상승기 때 꿀을 빠른 거죠. 평택은 현재 22년 6월 기준으로 57만 2,500명입니다. 여기 아마 58만 명이 곧 될 것 같거든요. 12년도부터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보면 평택시는 요 그래프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보게 되면 인구 증가와 요 파란색이 매매 지수인데 매매 지수가 요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요 위에 그래프와 요 위에 그래프가 어느 정도 요런 부분을 뺀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요런 침체기가 왔을 때 잘 골라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투자 방법이다. 자, 요거는 이제 오산입니다. 오산시는 지금 20만 정도에서 23만까지 늘어났네요. 요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요런 식인데 거의 뭐 요 정도면은 평택에 비하면은 한 10년 동안 2만 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평택은 아까 보셨겠지만 평택은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43만에서 지금 10년 동안 14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14만 명 정도가. 그거에 비하면은 오산이
이 같은 기간 동안에 뭐 늘어난 게 평택은 한 1년 만에 늘어나는 수준인 겁니다. 물론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늘어났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었거든요. 50만 원에서 지금 거진 9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머지않아 평택도 2030년, 35년께에는 90만을 넘어설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2022년도에서부터 2030년 약 8년 가까이는 평택의 인구가 계속 유입된다. 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처럼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평택의 공급이 끊어진다면 공급이 끊어진다면 나중에 그게 굉장히 큰 후폭풍으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어쨌든 그래프상으로는 우상향 역시나 이제 똑같고요. 요건 오산시 아까 보신 거고 역시나 그래프상으로는 매매가와 지금 인구 추이가 비슷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요거는 이제 내 걸 누가 사줘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사주고 나는 더 좋은 상급지로 가고 이렇게 계속 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 젊은 인구 그리고 소득이 많은 인구들이 들어와 주면 아무래도 이런 그래프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죠.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시를 봤죠. 요건 안성입니다. 안성은 지금 사실상 인구 변화가 거의 없어요. 12년도에도 18만 2천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18만 9천 명이에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은 꽤 됐는데 인구가 안 늘어. 거진 뭐 10,000명도 지금 잘 안 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용인 하이닉스라든가 또는 삼성이 또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 나중에 철도 계획도 있고 한데 굉장히 뭐랄까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사업들이거든요. 삼성이 들어가는 것도 평택에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가 걸렸는지. 그리고 평택은 이미 철길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철도 계획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안성은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이 새로 까는 그 시간, 안중에 새로 깔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수한다기보다는 투자 개념으로 뭐 주택을 매수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나중을 생각해서 땅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윳돈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에 반면에 평택 뭐 이런 경기도권이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을 때도 안성 일부 지역들은 그게 안 묶여 있고 1억 이하 저가 주택 같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투자 수요들이 몰렸었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매매가 전세가가 변동폭이 없거나 심지어는 떨어질 그 와중에 안성 혼자 이 마지막에 올라갔던 게 요 무렵입니다. 요 무렵. 요 무렵. 그래가지고 원래 올라갔어야 될 게 안 올라갔다가 뒤늦게 올라간 거.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자 수요가 같이 맞물리면서 좀 그래프가 요게 아니라 한 요쯤에서 멈췄어야지 정상적이지 않나. 안성은 좀 그렇습니다. 잘 안 올라요, 정말로. 왜냐하면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다만 전월세는 꾸준히 나갈 텐데 집을 사는 거는 고민해 보셔야겠죠.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것처럼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내 거를 누가 받아줄 거냐, 그리고 얼마에 받아줄 거냐 고민해 봤을 때 저는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중에서 제가 평택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평택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것 때문에 보고 계신 걸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구와 요 그래프가 비슷하죠.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 대부분 인구가 받쳐줘야 시세도 받쳐준다. 지금 뭐 몇몇 지방의 소멸 도시들이 나오는 와중에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개의 시를 이렇게 비교해서 봤습니다. 요게 이제 화성, 평택, 오산, 그리고 요게 안성이거든요. 안성은 요게 이제 일자로 배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대부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그리고 그 매매 변동률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침체가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침체가 올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높은 금리를 감당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나서 나중에 위너가 될 건지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팔고 나중에 똑같은 집을 싸게 살 거냐. 예, 지금 뭐 5억짜리 집을 사서 이게 4억 5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그걸 살 거냐.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살 거냐. 이런 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5억에 사셔가지고 1억이 떨어졌다면은 뭐 다시 어차피 올라갈 건 뻔해 보이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내가 집을 팔았다면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집주인분들이 수익률이 낮은 상태로 집을 공급하기는 어려워요.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긴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어차피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다 감당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으면 그분들이 전월세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평택이 불과 한 3년 전에만 해도 원룸 전세가 뭐 한 4천, 뭐 5천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억두 얘기 나옵니다. 억두.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 이제 통합으로 봤을 때 인구가 받쳐주는 한 일시적인 조정이 와도 나중에 급격히 회복을 한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늘어나는 그 와중에도 매매가가 안 올랐다가 폭등했거든요. 폭등.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그 와중에도 침체를 겪다가 폭등을 했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끄트머리에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가면서 폭등을 하고 안성시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끝에 가가지고는 폭등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끝에는 폭등을 했다. 그 폭등의 폭이라는 게 달랐을 뿐이다.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10% 오르면 1억이 오르는 거고요. 1억짜리가 10% 오르면 1,000만 원이 오르는 그런 차이는 발생했겠죠. 근데 인구를 보면 89만, 57만, 23만, 그리고 18만.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머지않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평택이 자리를 여기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평택이 인구 90만을 찍고 했을 때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인구 90만, 100만이 됐을 때는 상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지금 화성에 우포안이건 롯데건 뭐 1동탄이건 2동탄이건 얘네들이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요. 떨어지고는 있지만 평택의 고가 아파트가 화성의 중위 가격 아파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화성은 이미 20억짜리 아파트를 찍은 것도 있습니다. 30평이. 그럼 평택이 인구가 화성시하고 지금 한 30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를 따라 올라간다면 이미 평택은 30평대가 10억은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계산상으로는.